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난 편에 보시면 주택 영업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사업, 주택 영업을 잘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업체들에서 너가 일을 좀 한다며 이러면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직을 마음을 먹었고, 주택 영업에서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한 5군데 정도 업체에서 내가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와봐라, 한번 만나보자라는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군데 업체를 미팅을 했는데요. 음, 대구에 있던 모 기업에서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가 일을 잘한다며 40대 초중반일까요? 지금의 제 나이 좀 됐겠네요.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너는 영업만 해라. 모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서 신문을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큰 회사다.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회사다. 너는 영업만 하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법인카드를 이렇게 주고 가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들어와라. 그게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때도 아직 30대가 되지 못한 나이였죠. 그래서 그 회사에 몇 군데의 회사를 미팅을 했지만 그쪽에서 나를 믿어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는 대구에 있고 저는 청주에 있었지만 어차피 우리 영업 대상은 전국이니까요. 발전 사업 영업을 하기 시작하고 제가 3개월 동안 계약을 했던 게 시설 총액으로 하면 75억,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때 당시는 1메가짜리 공사 하나 계약만 하면 70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약금을 몇 억대를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회사에서 계약금을 주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인허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계속 계약을 치고 나가는데 뒤에서 인허가가 따라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허가가 안 되죠? 회사에 가서 물어보면 정말 잠도 안 자고 일만 하던 시절입니다. 전국으로 영업을 다니면서 회사에 계속 들어가서 회사에 가서 왜 인허가가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혹시 자네 인허가 할 줄 아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할 줄 압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허가만 받아와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처음에 허가증 하나 만드는데 제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매뉴얼을 보고 만들어 가면 뭐가 부족하다. 빠꾸 먹고 다음날 만들어 가면 빠꾸 먹고 그렇게 혼자서 허가증을 만들어서 허가 신청서를 만들어서 접수하기 시작해서 내가 영업한 건들에 대해서 허가를 접수를 다 시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개발행위가 진행이 안 됩니다. 다시 개발행위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존에 5건 정도 계약을 해놓은 건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내가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마무리를 치고 들어오질 못하니까 제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회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간기업으로 선정이 됐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던 기업이었고 무슨 인증, ISO 이런 것도 막 받고 정말 믿고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허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도 안 되고 어느 날인가 제가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질 않고 뒤에 일들을 질치다거리를 혼자서 힘들게 하고 들어오니까 사장이 불러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나가야 우리 회사가 나갈 수 있다. 계속 영업을 해와라. 근데 제가 보기엔 내가 지금까지 영업해놓은 것들 마무리가 되지 않는 시장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 광주까지 쫓아가서 이 일을 잘한다는 분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새벽에 밤잠 안 자고 새벽잠 못 자면서 정말 많이 힘들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내 일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일을 하나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공사를 못 치고 나가는 겁니다. 딱 하나 조만한 거 하나는 마무리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공사 대금을 다 주질 않았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쳐야 되기 때문에 쳐야 된다는 욕심으로 내일은 구조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일은 모듈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저녁 10시까지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 10시에 전화를 해서 오늘 제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내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일 꼭 자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10시에 전화를 했는데도 사장이 그래 걱정 마라 내일 들어간다. 계약금 다 줬으니까 들어간다 라고 했지만 다음날 아침에 5시부터 제가 현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사기를 친 거죠. 저희 사업자님들이 고소를 합니다. 사기로. 저는 사업자님들 편에 서서 대응을 하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억대, 수억 대의 계약금을 받고 사장이 도망을 갔는데 결국에 내 고객님들은 내 얼굴만 보고 일을 준 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영업을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아이를 낳고 100일이 안 됐을 때입니다. 아이 첫 아들을 낳고 사진을 이렇게 배경화면에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영업하러 가서 어르신께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사장님, 제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이 일 저한테 주시면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이 먹고 튄 겁니다. 사업자님들이 어떤 분은 야 나는 소송 안 한다. 사람 사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뭔 소송을 하냐. 라고 그런 분도 계셨고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계셨고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서 너 올라와라. 올라가면 술 먹다가 때리는 분도 계셨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노이로제에 걸리고 정말 너무 심각했습니다. 돈도 못 벌고 가장으로서 아이는 낳는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도망을 가야 되는지 솔직히 핸드폰만 내가 꺼놓으면 나의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소송이 진행됐지만 사장은 소송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일을 잘 모른다. 저놈이 다 알아서 한 거다. 그런데 저를 만나면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능력이 안 됐다. 그럼 계약금 받은 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썼다. 활동비로. 계약금을 첫 계약금이 들어왔을 때 금요일날 첫 계약금을 받았는데 월요일날 사무실을 갔더니 리모델링 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놈이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 고객님들을 소송하는데 증인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검찰청에 가서 조사도 받고 2007년 8년에 그렇게 일이 있던 걸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을 수 있었던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6개월, 1년을 일을 못했는데 내가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내가 남을 속였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그 전에 일을 하던 소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소장님 어디에요? 어디 공사하고 있다면서 작업복 입고 가서 현장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잡부로. 그렇게 근데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은 데도 많습니다. 사기꾼이 너무 많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는 거죠. 기업만 사기꾼을 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돈을 안 줘가지고 발전 사업자가 돈을 안 줘서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도급이 내려가다가 현장에 일하는 분들한테 돈을 안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정말 곳곳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알다 보니까 더 진취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쳐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 사기를 당한다고 전화를 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모르면서 계약은 해놓고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회사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왔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대가 없이 도와주다 보면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누구나 전화를 해도 다 친절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한테 전화를 하는 놈들 중에 나쁜 놈들도 많은데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모두 다에게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놈들이 나한테 얘기를 듣고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사기도 당해보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남들에게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큰 회사는 사기를 안 치나요? 최소한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 사기를 들칠 겁니다. 그래서 취업하는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큰 회사로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작은 회사라고 다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건실하게 커나가는 회사가 있지만 그걸 내가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만나서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기꾼은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기꾼은 자기 마음을 속이고 남한테 다가가야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영업팀에 있을 때, 모 기업의 영업팀에 있을 때 동생들이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너가 진실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너가 우리 회사에 믿음을 가지고 너가 하는 일은 내가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기꾼들, 진짜 큰 사기꾼들은 자기 자신마저 속였습니다.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진실이라고 믿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기꾼이 있고 지금도 지방으로 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많은 놈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답으로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찾을 수 없다라는 거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만 주변을 둘러보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사기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나쁜 놈을 만나면 욕을 해줘야 그 놈이 자기가 나쁜 놈인지 알고 다시 사기를 안 칠 텐데, 사실 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너무 뜨뜨미지근했고 소송을 하면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면서 점점 나쁜 사기꾼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사기꾼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자기 가정에는 떳떳한 아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사기를 치고 일을 못하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삽질을 하고 노가다를 했지만 그래도 뿌듯했고 언제나 부끄럽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죠. 간단하게 에피소드로 두 건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다음번엔 취업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딱딱한 태양광 이야기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한두 번쯤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